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에게 윤리특별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가운데 남구의회는 다음 주 윤리위를 열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는 제명 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용산역 테마파크가 개장한 지 석 달 만에 운영난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남구의회는 다음 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구의회 윤리위가 정 부의장이 있었던 당 소속이어서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제명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자문위원회가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건 지난 1일입니다. 경고, 공개 사과, 30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윤리위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남구의회는 다음 주 윤리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회의를 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윤리위 결과 실제로 제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남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지만 과반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 결국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모두 정 부의장의 탈당 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심판대에 올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지금까지의 그 정치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왔고, 고 윤리특위에서 표결까지 갔을 때 제명이 아니라 또 부결로 다시 이제 좀 더 낮은 사과라든가 30일 출석 정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내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구 참여연대는 매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남구의회 앞에서 정 부의장의 제명과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책무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무마시키고 가려고 하면은 의회의 존재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윤리특별자문위의 제명 권고 이후 남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개장한 체험형 레저시설이 석 달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인데요. 사전 준비 부족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에 조성된 테마파크입니다. 32m 곡선형 짚라인과 9m 자유낙하가 포함된 하이로프 존과 높이 8m의 개별 코스를 갖춘 클라이밍 존으로 구성돼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체험형 레저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설이 개장 석 달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용산역 테마파크에는 이렇게 임시 휴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니 벌써 한 달 넘게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역 테마파크는 달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하고 대구교통공사가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기로 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운영난을 겪던 위탁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실제로 뭐 인건비도 그 인력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 교통공사에서는 임대료도 일부를 받아가고 있고 그 위탁 운영사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 운영사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 대구교통공사 측은 BTV에 불안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현재 용산역 테마파크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용산역 공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당시만 해도 이 테마파크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는 뜬금없는 장소에 이런 커다란 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냥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즐길. 달서구 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역 테마파크 운영 중단 사태는 사전 검토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안일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뭐 쾌적한 공간과 여러 가지 편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공공성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수익을 위해서 위탁했다는 데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산역 테마파크의 운영 실패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쫓다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원래 취지를 되살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장년보다는 노년이, 그리고 경제력이 취약할수록 고독사 위험이 높다는 대구시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노년 1인 가구와 청년 취약 가구 등 총 78,3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7.6%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9.3%로 여성 5.5%보다 1.7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9.6%로 가장 높고 장년층 8.2%, 중년층 7.2% 순이었습니다. 거주 유형별로는 쪽방, 여관 24.5%, 고시원 22.1% 등 주거 취약 가구의 고위험군 비율이 두드러졌고 원룸 15.2%, 다가구 다세대 주택 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관계 요인에 따라서는 이혼 14.1%, 사별 10.8% 등 비자발적 단절을 겪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으며 독립, 미혼의 경우 6.4%로 낮았습니다. 근로 여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무직자의 고독사 위험군 비율은 17.6%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무직자의 고위험군 비율은 22.6%에 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수급자의 고위험군 비율은 31.7%로 비수급자 5.5%에 약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수급 정보와 연계한 선제적 개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한국의 전통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한 다문화 가족이 가정을 꾸린 지 10년 만에 전통 혼례를 올렸는데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진 이 특별한 결혼식 현장을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중구의 한 한옥 웨딩 공간.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서로에게 1배. 오늘의 주인공은 일본에서 온 이치하라 시게미 씨와 그의 남편 최창원 씨. 두 사람은 국경을 넘어선 인연을 이어가다 10년 전 대구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2명의 자녀도 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간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못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하게 돼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10년 만에 올린 결혼식, 부부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입니다. 옷이 입고 싶어서 너 입고 예쁘게 하고 싶어서 지금은 우리 남편랑 행복하고 있으니까 조금 행복하고 싶어서. 두 사람의 전통 혼례는 지역 상인회의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메이크업에서 결혼식 장소까지 모든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웨딩 문화 거리에서 다문화 가정을 좀 지원하고 싶고 결혼식을 못한 분들이 많아서 전통 혼례로 저희 문화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저희 자비로 지금 행사를 3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이를 따뜻하게 품은 지역사회. 이들을 위한 특별한 결혼식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수제 양복은 수만 변의 바느질 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양복을 제작하는 김주현 대표를 이정윤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인천의 한 수제 양복점. 전해졌던 치수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치수가 변경됐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가봉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완성된 수제 양복. 이니셜까지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옷입니다. 주인공은 20살 정주환 씨.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입니다. 수제 양복을 선물 받은 정 씨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게 아직 좀 놀랍기도 합니다. 직접 맞춤 정장하려고 상담을 받았을 때도 와, 이렇게 제가 다 골라도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다 골라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을 좀 상상 이상으로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김주현 대표. 6.25 참전용사와 천안함 생존자, 보훈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달 수제 양복을 제작해 선물하고 있습니다. 양복 한 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닌 기억해야 할 이름을 옷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국가유공자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제 양복.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은 배가 됩니다. 헌신하셨던 분들의 예우까지도 갖춰서 이제 갖춤의 의미를 선물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이런 고급 이런 맞춤 정장을 받는 것 자체가 그동안 93세이신 분 얘기로도 그동안 정말 이렇게 큰 보답을 받은 적이 처음이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거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글썽거리시는데 저 역시도 그때 너무 보람을 느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줬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학교 이름과는 따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학교도 브랜드다 시간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로운 도약 점프업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로운 도약 점프업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도덕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창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성, 전문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강조한 브랜드입니다. 학교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멘토 멘티 활동입니다. 선후배끼리 아니면 동급생끼리 3-3-5 모여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해 학업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방법과 대회 참가,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함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달리 이제 전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학년에 아무래도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좀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선배들과의 멘토-멘티 활동으로 통해서 이제 전공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 활동은 멘토와 멘티 모두 스스로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메리트를 느껴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그저 멘토 멘티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도 더 발전하는 것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멘토 멘티 활동과 함께 졸업생 초청 특강 마이스터 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감사와 배려의 태도를 키우기 위해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학교 브랜드는 긍정적인 힘을 바탕으로 꿈, 자기 주도성,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점프업 하자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하는 새로운 환경의 마이스터로 진학하는 것과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는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난 3년 동안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도약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새로운 도약 점프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19명을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68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피해자 31,437명의 2.18%를 차지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택 매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H는 지난달 기준 대구 156가구를 경매 또는 협의로 매입했습니다. 월배 시장과 월배 신시장이 4일과 5일 이틀 동안 야시장을 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야시장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팝업 스토어,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점포들도 팝업 스토어와 어우러져 풍성하고 볼거리 많은 야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배 시장과 월배 신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관광지와 연계한 특화 콘텐츠 개발,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 온 오프라인 마케팅, 야시장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3회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치킨과 맥주를 선보이며 청하, 박명수, YB, 권은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달걀 모양의 투명 에그돔에서는 가족 단위로 시원한 실내에서 치맥을 즐길 수 있고 치맥과 클럽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치맥 더 클럽, 워터 콘서트 등 다양한 세대가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치맥 테마 여행 상품도 출시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섰고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치맥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등 해외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독일 출신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가 9일 대구 달서 아트 센터에서 첫 리사이트를 개최합니다.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예매는 달서 아트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통해 소통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총 15명의 기자단은 5개 팀으로 나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공단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3곳의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8억 4천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신건강, 장애인 직업훈련,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구청이 지역 내 아동센터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서 300권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